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느 행정사님께서 댓글로 행정사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고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제가 했거든요. 이건 올해 저한테도 이제 제 목표인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마흔인데, 그러니까 마흔 원래는 이제 만 나이가 올 테니까 다시 1년을 저는 벌었죠. 뭐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제 좀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옛날 뭐 20, 30대처럼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 실패하면 또 멱살 잡힐까 봐 겁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일단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그거를 일단은 뭐 마음에 좀 두시고 이제 모든 업무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제가 이제 블루오션, 레드오션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차피 행정사는 뭐 40만이라고 해도 실제 오픈한 사람은 1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호사 3만, 2만, 3만, 뭐 노무사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애초부터 이런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 뭐 제해동 포함하면 7천만 되고 뭐 행정사 40만 이렇게 되는데, 그거 바라보고 들어오시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 블루오션, 이거 레드오션 이러는데, 애초부터 우리 태어난 삶 자체가 블루오션이에요. 전 세계 인구 65억 인구, 60억 인구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체가 블루오션이죠. 포화 상태죠. 그래서 이건 전 의미 없다 봐요. 그 사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 영업력을 키우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행정사로서 처음에 해야 되는 업무는 블로그 영업인데, 내가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막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전에부터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하세요. 블로그 최적화라고 하는데, 뭐 글은 뭐 1,000자 이상, 이미지는 뭐 고해상도 이미지 뭐 2장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그게 통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관련 없는 이미지를 쓰시는 분 계세요. 뭐 행정사분도 그런 분 계신데,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심판 막 글을 막 올라가는데 중간에 꽃사진 하나 딱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뭐 좀 뜬금없죠. 이게 저만 느끼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뜬금없다면 느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막 진짜 소설 끌고 와서 올려도 되고 뭐 법조문 올라서 끌고서 블로그 올려도 되는데, 이게 블로그 검색 엔진 자체가 이제 학습화 되잖아요. 자연어 학습 뭐 이렇게 되니까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텍스트 패드에 해서 올려고 바로 하면 이게 사실 순위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켜놓고 타이핑 쳐서 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로 결국은 내가 따로 홍보팀을 두지 않는 이상은 내 자력 갱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일한 수단이 블로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블로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 실적을 올려라, 이거는 뭐 설명을 이제 드리 이거 먼저 드리고 할까요? 제 블로그에 있는 건데, 제 사진을 좀 줄이고, 어,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또 다른 블로그인데요. 결과 나오면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 신고를 했으면 이렇게, 이거 공증이고, 장기요양 지정서 올 받으면 이렇게, 부천시 받았다 이렇게, 서울 광진구 받았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내가 뭐 능력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이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 결과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많이 했냐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차라리 이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돈 자체가 일단은 자기 생계 그 의뢰인 분들의 생계 수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내가 하는 업무 중에 이 1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최저 수입료가 통상 이제 뭐 정말 좀 그런 것들은 5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이게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한테도 참 50만 원은 큰 돈인데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인허가 업무 중에서는 이 50만 원은 작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깎아주거나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다.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니 그 50만 딴 데는 뭐 아니 그 50만 원 얼마 된다고 그럼 깎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한테도 50만 큰 돈이죠. 커요 50만 원이면. 근데 그 돈을 그분이 저한테 신뢰하고 줄 수 있다는 건 어쨌든 내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적어도 나한테는 충분히 기꺼이 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하실 때도 그냥 주구장창 글만 올리시는 것보다 실적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네, 뭐 계속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가 있죠. 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허가, 행정심판인데 인허가는 이제 장점은 고가예요. 요즘 핫하죠. 해썹, 뭐 행정사님도 해썹 때문에 막 되게 핫하고 저도 몇 번 교육 들으러 가고 했는데 아직 저는 이제 하는 업무가 또 기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걸 또 파고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있고 이게 장점은 고가예요, 무조건. 사실 이게 한두 건만 해도 사무실 운영비가 빠지고 되는 거죠. 근데 치열해요, 되게. 일단은 뭐 저희 카페, 그러니까 저희 행정사 카페도 보시면 불법 컨설팅 업체랑 빵 많잖아요. 행정사 자체가 업역 자체가 구체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험도 뭐 10기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확 업역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전에는 불법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는 뭐 사실 경영지도사도 인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경영지도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경영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인허가를 받아주는 거죠. heb성 컨설팅, 무슨 컨설팅, 무슨 컨설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저희 시험 출신 행정사분들이나 저도 이제 특정하게 이제 의료기 인허가를 하니까 계속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일단 인허가는 비용 고가예요. 한 번 할 때마다 기본 뭐 횟수업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대충 듣기로는 뭐 기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가고 단점은 어려워요. 가장 쉬운 법인 설립도 뭐 그냥 설립 업무를 인허가로 그냥 칠게요. 신고 업무 이런 거를 그냥 통상 묶을게요. 행정심판 이렇게 나눌게요 그냥.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 법인,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 이런 거는 좀 진입 장벽이 낮은데 특수 목적 법인,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배워야 되고 특히 뭐 햅섭이나 뭐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비를 털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점은 경기를 타요. 연말 연초에 특히 특정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만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연말이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고 연초면 아직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끊겨요. 그리고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럼 끊겨요. 어.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꾸준히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경기를 타요. 저는 이제 경기를 탄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허가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 올려볼게요. 이렇게 잠시 화면을 또 낮추고 음, 제가 이제 올렸던 건데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인허가예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 뭐 가장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업무죠. 저도 이제 사실 이거는 저는 안 해요. 들어오면 하는데 들어오면 하지만 제가 굳이 홍보를 하진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뭐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행정사는 뭐라 생각하냐면 번역가예요, 번역가. 쉽게 말하면 인허가는 번역가.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어려운 행정 절차를 내가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듣고 일반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번역을 해준다 생각하세요. 요식행위가 뭐고, 뭐 서면주의 뭐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뭐 주사무소 소재지, 뭐 정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요식행위, 뭐 허가주의,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야 뭐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저도 다 못 외우지만 민원인한테는 그런 절차가 많이 힘든 거예요. 문화재 형상 변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서 내가 그 말을 이해해서 결국은 민원인한테 번역해서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게 이제 법인 설립이에요. 이게 뭐 제일 쉽다기보다는 이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가 있는데, 영리는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죠. 제가 이것도 하나 올려드릴까요? 제가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법인 설립 관련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 자료 그냥 뭐 러프하게 좀 만든 거지만 그거 제가 1시간 정도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비영리가 있고, 자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행정사들은 비영리를 많이 들어가죠. 영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영리는 법무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것들. 비영리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특수목적법인 뭐 이런 것들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임의단체, 민간단체.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제일 간단한 게 임의단체예요. 단체로 보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말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정관하고 사용하는 인장, 대표자 선임, 그 다음에 회의록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인터넷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 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해보고 몇 번 해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넘어가는 거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똑같아요. 사단법인은 이제 뭐 구성원 뭐 100명, 500명이고, 재단법인은 뭐 일반 2억, 뭐 종교는 뭐 10억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마다 문의하셔야 돼요.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20억을 요구하고 부산은 50억을 요구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거 가장 쉽고,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오는 토요일 날, 내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틀 뒤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임의단체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해서 뭐 하냐면 민간 자격을 해요. 민간 자격. 어, 직능원인가? 여기에서 민간 자격을 하거든요. 요건 아닌데, 여기는 아니고 홈페이지인데, 하여튼 요거 말고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여튼 민간 자격을 하려면 가입 여기에 등재를 해가지고 직능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뭐 난타 협회라고 해서 난타 협회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난타 지도사 1, 2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상 이렇게 많이 이어져요. 단순히 법인은 그냥,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좀 행정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 또 행정사님 처음 하시는 행정사님들은 임의단체 설립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뭐 민간단체, 민간 민간단체 지원법인가 그거 따라서 뭐 활동 한 1년 이상 하고 뭐 실적 있으면 이제 지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나아가서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죠.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죠. 법인 설립을 점점. 그러다가 협동조합 하시고, 그거 좀 더 해보시다가 사회적 협동조합, 사협 또 들어가시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싶으면 이제 사업 양도양수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기 변경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사업을 만들어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주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법무사 비용이. 그러면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등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이 없는데, 저는 이제 등기 실무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 정도만 처음에는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 민간 자격 등록하는 것 좀 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게 일단 행정심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허가 이게 수정이 스크롤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 공장 등록 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경비업 허가는 이것도 요건주의예요. 그냥 경비업 허가 이제 요거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전화하시거나 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고 하십다 하시면 그냥 해당 주무관청에 전화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행정사업고 말할 필요는 없고 저 이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뭐 기존에 했던 자료도 좋습니다. 기존에 했던 자료는 안 보내줘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식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가지고 메일로 받아서 하다가 뭐를 물어봐요. 또 안녕하세요. 이거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줘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공무원들. 예, 민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행정사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음, 무조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비업도 경찰에 경찰 민원실에 생질계가 생활질서계가 있고 이제 경비교통계 통상 나누거든요. 뭐 총포는 통상 이제 생질계 생활질서계에서 들어가고 경비여보가는 경비교통계나 뭐 경비경호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전화하면은 기본 양식이 다 있어요. 거기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패치, 그 다음에 호각, 뭐 경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경봉, 뭐 복장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뭐 사무 기재는 최소 몇 평이 돼야 되고 의자는 몇 개가 돼야 되고 일단 뭐 빔이 있든 뭐 화이트보드가 있든 그런 거 다 알려줘요. 그냥 그 사진만 찍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허가 같으면은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뭐 향후 그거 뭐 확보 계획서 요거 한 장짜리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기본적인 문서는 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 와요. 안 되면 이거 좀 미비한데 좀 보완해 주세요 하면 또 따라락 쳐서 또 보내는 거죠. 경비업은 총포는 통상 이제 총포사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총포 등록은 이제 인허가 업무라서 또 불법의 소진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싶으면 총포를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셔서 생질계 가세요. 생질계 가셔가지고 총포 등록하러 왔다고 주진 않아요 총포를. 예, 내가 산다고 해서 마트 가서 20정 사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겠다라고 총포사 얘기를 하고 총포사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생질계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경비업은 통상 이제 법인으로 다 등록 20정을 시키거든요. 개인으로 등록하면 그 개인이 바뀔 때마다 다 등록 절차 새로 해야 돼서 법인으로 등록 후 20정을 하시면 법인이 망하지 않는 한 새롭게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총포상에 가서 주고 그 총기를 받아서 업체 그러니까 경비하신 이제 업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건장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경비업 허가도 그 경비업 연합회인가 거기 들어가면 또 알려줘요. 거기서도. 근데 거긴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몰라서. 그러면 뭐 어디 지역이세요? 저희 협회는 가입하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경찰서 전해가지고 그냥 그 그냥 경감님하고 그냥 웃으면서 마무리했는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왜냐면 경찰이들 특히 경찰분들이 행정사한테 되게 호의적이에요. 어, 일반 민원 공무원들은 일반 관공서 공무원들은 행정사에 대해서 뭐 사실 관심이 없는데 경찰분들이 행정사에게 되게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에 되게 호의적인 집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군인하고 경찰. 왜냐면 그분도 어쨌든 액티브한 삶을 살았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분들보다는 좀 액티브하잖아요.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도 내가 계속 액티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행정사라는 게 이제 막 부각이 되니 자기들 자체도 경찰 안에서도 행정사 이런 게 되고 군인들은 저녁 교육 때도 행정사 이게 나오니까 되게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고자 하면 가면 이제 티타임을 해요. 경찰분들하고 하면 막 마시다가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잡아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어떻게 행정사 뭐 할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이런 거 많고 한 번은 그 서울 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강의 끝나고 쩔레쩔레 집에 간다고 하고 있는데 전화 또 오더라고. 공이 찍힌 경찰 전화번호 오더라고. 아
뭔가 또 잘못됐나? 이러는데 내가 최근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드는데 전화 받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경의 무슨 과에 뭐 지능범죄수사팀인가 막 무슨 과에 있는 누구라고 순간적으로 막 온갖 생각이 달려들죠. 내 명예가 도용당했나? 내가 대포 풍장에 연루가 됐나? 보이스피싱을 했나? 그러니까 네, 어떤 일 때문에 뭐 제가 잘못했나요? 하면 그건 아니고 제가 블로그 보다가 행정사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네. 이러면서 네네 전화 통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비호가 이거 20분이 넘어갔네 벌써. 공장 등록 이것도 쉽습니다. 공장 등록은 산업공단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공장 등록하려고 하는데 자료 보내달라면 보내줘요. 사업계획서 양식부터. 그리고 밑에 보면 공장 산업공단 뭐 산업 그러니까는 그 공장 등록을 하는 공단이 또 따로가 있어요. 거기서는 무료 컨설팅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얄팍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거기 가시라고 해요.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무료로 해줘요. 근데 아예 그거조차 못 하시니까 저한테 오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그걸 이제 공장 등록을 내가 이걸 받아서 그 컨설팅 거기 이제 그 공단 그 국가기관이에요. 공단이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일단은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서 한 네다섯 번 피드백을 받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해서 다 됐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이트에 있어요. 공장 등록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고 실사가 나와서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모든 게 나 혼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공무원 전화하세요. 우리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네, 그렇게 되고, 일단은 요 정도, 한번 알아봤는데, 인허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거는 처음부터 많이 하긴 어렵고,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이 제일 많아요. 음주운전이 제일 수요가 많은데, 근데 거의 안 된다 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1년 기준에서 인용률이 7.8%예요. 7%에 8, 8%를 잡죠. 그럼 그 세 개 중에 되는 게 음주 수치가 0.10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최소 면허 취득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적이나 물피 사고 없어야 돼요. 뭐 생계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벗어나면 저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결례를 봐도 그 세 개가 벗어난 사람 중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내가 법리를 알아야 돼요. 음주운전은 뭐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이미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서 전과가 됐고 행정처분, 부수적인 행정처분이 나오는 거고, 내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구구절절하게 들어가는데, 나머지 행정심판은 달라요. 공부하셔야 돼요. 뭐 재량권 일탈의 남용에 대한 판례로 찾아보고, 어디까지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 공무원 의사소송이나 군인 징계한 거나 학교폭력이나,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전문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폭넓은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지? 사회 보편적인 관념, 일반인 사회 통념, 이게 어디까지 되는 건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인허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인으로 본 단체, 경비업, 그다음에 동장 등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또 구글링에 보면 다 나와요. 구글. 이거 설명하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치시면 자료가 다 나와요. 어, 필요 서류 이렇게 나오고, 정관 양식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 보고 수정하시면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런 민간 자격인데, 그러니까 뭐 난타협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난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 사람 또 표준 정관도 오픈해요. 오픈하면 그대로 끌어가지고 거기서 맞추고 민간 자격도 뭐 미술 관련한 거다 그러면 뭐 미술심리치료협회 이렇게 쳐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고, 또 그 직능원에 가면 표준 자격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좀 짜집게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구글이란 참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교 폭력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행정심판은. 네.
재결례도 찾아봐야 되고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 안 되면 논문, 법학, 형사법 제도 이런 데서 발간되는 논문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기속행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 구글, 그러니까 행정심판 때 하시면 안 되는 게 네이버에서 가져 끊는 거예요. 나무 위키 이런 거, 위키트리. 그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예. 그렇게 해서 보충 서면에 청구서에 올리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고 내 스스로가 내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얼마나 올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오타 있는 거 다 알아요. 이거 나무 위키네. 예. 블로그에서 떠왔네. 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죠. 저도 행정법 총론이 이마탄 책이 있는데 집에 2권 있는데 그거 보면서 계속 보는 거고 그리고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 판례도 모으고 그다음 안 되면 논문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폭넓은 재량권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런 논문도 찾아보고 그걸 하는 거죠. 좀 뭐, 아휴, 오늘 너무 방송이 30분이 넘어갔는데 이거 보실 분이 몇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레드오션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레드오션을 찾아라 하는데 뭐 연봉 1억 찍을 수 있다 하는데 레드오션 없어요 사실. 군대에서 했던 말인데 내가 했던 생각은 누군가 했던 생각이고 내가 했던 고민은 누군가 했던 고민이고 내가 했던 업무는 누군가 했던 업무예요 다들. 거기서 진짜 누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업무를 찾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말 배민이나 이런 쪽 법률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무사 인조 직역이 또 많고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차별점을 두는 건 결국은 영업이고 거기서 그 틈새에서 무언가 또 찾아낸 능력이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행정사 그 40만인데 그거 따봤자 뭐 하냐 뭐 매달 뭐 월급이나 찾아가겠냐고 하는데 사실 행정사 제가 알고 있는 행정사 중에서 제가 제일 못 벌어요. 한 달에 800 뭐 1000만 원 찍는 자체가 제일 못 벌어요. 다른 뭐 서울에 제가 아시는 행정사님들 뭐 3천 4천 찍으신 분도 계시고 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못 해야죠. 접어야죠. 당장 나가서 배달 알바 뛰어야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업무를 가지고 와요. 근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의료기기 1등급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 2등급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1, 2등급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2등급을 50만 원에 받아오신 분이 계세요. 해달라고. 그럼 내가 절반 주겠다고. 말도 안 되죠. 2등급 같은 경우 GMP 적합심사하고 동등공고 제품이면은 임상시험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신규 제품이면은 뭐 임상시험 들어가야 되고 뭐 생물학적 검사 뭐 클린룸 밸리데이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지식조차 없고 내가 노력하려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무조건 저가 수입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부터 쌓으셔야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햅섭이니까 내가 햅섭 무조건 들어가서 해봐야겠다. 배우면 되죠. 3, 400 주고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한 노력조차 없이도 그냥 무조건 덜떡 수입해가지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영어만 하시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30분인데 방송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고 저희가 음, 행정사 티타임 요거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건데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업무는 제가 안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업무들 뭐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저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솔직히 이제는 뭐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이번엔 하긴 하는데 또 하면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한번 해보는 거고 한번 보고 반응 좋으면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무료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딱 30분이네요.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 방송 또 해주세요 하시면 제가 또 방송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최장 방송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